다 줬어요. 다 줬어요. 지금도 아마 그 쳐다보고 있을 거요. 지금도 아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바로 또 올렸네요. 바로. 2층에 있는 거 또 올렸군요. 또 올렸군요. 예. 예. 나도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깔아, 양파 깔아. 예. 완전 스토커예요, 스토커. 완전 스토커. 완전 스토커. 할 일 없어가지고 지릭지릭 살쪄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백날 찍으면 뭐하냐. 백날 우리 구독자들 그거 찍으면 뭐 할 거냐. 네가 네가 뭘 할 수 있냐 거기서. 그래 우리가 양파깡 얘기했지 뭐 누구 얘기한 거 있냐. 얘는 보니까요 이쪽에서 누구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가 거기서 패척을 하는데 이쪽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누가 뭐 용돈 보내주나 보죠. 깔아 양파 깔아 양파 까 양파 깔아요. 호로 잡 양파 까 잡에 뒤에 뭐 있죠? 뭐 연인가 뭐 있을 거예요. 호로 잡 해가지고 그거 있는 거지.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병신이가 삽질하는 거 있잖아요. 병신이 삽질하는 거. 지랄하면서 빠졌네. 한국도 못 오면서 일본에서 대지랄을 떨고 있죠. 일본에서 대지랄을 떨고 있어요. 떳떳하면 한국은 왜 안 옵니까? 떳떳하면. 아휴, 어느 총각을 좋아해서 한장해가지고 접근했다가 총각이 너는 안 돼. 그러니까요. 나는 남편 버리고 너한테 갈게. 남편 버리고 갈게. 아휴, 그 남편은 뭐하나. 아휴, 참. 한심한 거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 하느님은 알까? 부처님은 알까? 지금도 팔딱팔딱 뛰고 있을 거예요. 낯을 쳐먹을 수 있어요. 낯을 쳐먹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는 안 살아요. 이런 애한테 이런 말을 니하오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니하오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예? 조선족인가? 딱 보니까 생긴 건 조선족 같이 생겼던데. 예? 할치를 없으면 저러고 살까?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할치가 없어요. 아이, 저런 어떻게 애들을 자식을 키우고 저렇게 살까? 난 이해가 안 돼요. 뭐를 가르쳐 줄까, 애들을? 애들을 뭐를 가르쳐 줘? 가르쳐 줄 거나 있을까? 야, 넌 매일 자식들한테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야, 빈둥빈둥 되면서 이렇게 케첩해서 이렇게 먹고 살면 된다. 뭐 이건가? 아이고, 참 한심한 것들이 한심한 것들. 자, 근데 여기서 근데 요거를 올려야 지가 뭐 케찹을 하고 지랄을 하든지 뭐 하겠죠, 지가. 예? 니하오. 어저께 여기서 내가 가는 거 찍었더라고. 내가 찍은 거를 올렸더라고. 나도 이거 닭가라 거기 영상에서 본 거야 이게. 나도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찍어서 가야죠. 자, 이렇게. 아이고, 야, 무섭다, 야. 꿈에는 나타나지 마라. 귀신인지 사람인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어디 꼬나봐. 확, 꼬나보지 마. 어디 꼬나보나. 뭘 꼬나봐. 어이구, 볼따기 봐, 볼따기. 네, 네, 닭가라 개첩했습니다, 이거. 예, 이거는, 닭가라 방송 송출처. 자, 이거 봐, 이거. 귀신. 뭐, 닮았죠? 예. 예. 자, 이거 있습니다, 이거. 예, 자기가 올린 거예요. 예. 아까 보니까 여기서도 영상을 캐첩해서 올렸더라고요. 영상을 캐첩해서 올렸어요. 영상을 캐첩해서. 영상. 보니까 영상을 자꾸 캐첩 올리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캐첩 올려서 올리니까 우리도 네, 이렇게 네. 캐첩 올려서 네가 뭐 네 영상 뭐 네 영상 갖다 써 그냥 네 영상 갖다 써. 네 영상 갖다 써라. 응? 네 영상 갖다 써. 네 영상 갖다 쓰는데 내가 뭐라 그럴 수 있냐? 네, 이거 닭가라도 네, 영상입니다. 닭가라 영상. 닭가라 영상이에요. 닭가라 영상. 네. 이렇게 올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거기 찍은 거 올리니까 이렇게 놓 지가 또 찍어서 올리겠죠. 그래서 자기는 떳떳하게 광고를 해줘야죠. 닭가라 방송 출처. 낯짝을 올려줬으니까 지가 올리겠죠. 양파 좀 많이 까세요, 계세요. TV 틀어드릴게요. 우리도 그 쇼츠 좀 올려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올려드릴게요. 계속 쇼츠를 우리가. 우리도 올려야죠. 이명희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각종 질환들. 라이나 골라놓는 간편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젠레자, 심, 뇌혈관 질환 같은 성인 주요 질환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하고 온몸 구석구석 94가지 장애, 아주 경미한 3% 장애부터 100%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현재 질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앓았어도 간편심사 닭가라 추천이다. 닭가라 추천. 나이 들기 전에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566-0448. 성인 주요 질환 특약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뉴스 1번지가 방송됩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도와주세요. 아빠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여보세요? 맨날 콜록콜록 기침하고요. 달리기도 잘 못해요. 엄마, 안 피나가는 거 기다리세요. 금연클리닉 선생님들이 아빠 꼭 구조해줄게요. 선생님 금연 기도도 있어요. 애들 가서 이렇게 들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색일까? 하늘색. 하늘색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요령 7가지. 첫째,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환기를 자제해주세요. 둘째, 물청소로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해주세요. 셋째, 외출 시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요. 넷째,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다섯째, 외출 후엔 반드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섯째, 물과 과일 등 비타민이 많은 음식으로 기관지 건강을 보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기를 오염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동유시 매주마다 다시는 밥광농지를 약 5분 가마솥 누룽지와 청청. 나는 잘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운동하고 또 건강하면 보험료도 할인해준다고. 정말 그런 보험이 있어?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시다면 보험료도 할인 받으셔야죠. 40세 여자 기준 건강 등급에 따라 보험료 최대 36% 할인해드립니다. 서동유시 매주마다 다시는 밥광농지를 약 5분 가마솥 누룽지와 청청. 에이, 보장은 꼼꼼하게 해줘라. 걱정하지 마세요. 암 진단비부터 암 치료비, 암 수술비, 암 통원비, 암 입원 일당까지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가입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통장 등록 올라가면 또 할인 주나? 네, 그럼요. 보험료 추가 할인 됩니다. 건강등급 상승 시에는 보험료 추가 할인 가능하고 건강등급이 하락해도 직전 등급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건강 등록은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 건강등급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을 통해 내 건강등급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하고 보험료도 할인 받고. 하나손해보험으로 든든하게 2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하나하직 하나손해보험 무게당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의 보험. 40세 여자 기준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최대 36% 할인해드립니다. 내 건강등급 궁금하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전문 상담원을 통해 내 건강등급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에서 배웁니다. 변함없는 정직한 놈. 사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뉴스 그대로의 뉴스. 생활여고기 수능부부터 드릴까지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드릴 수능부 8세트 증정. 매달리는 보험료, 줄이는 비법 전격 공개. 이분도 매달 보험료가 40만 원 이상 되는데 뇌혈관 질환이나 협식증에 걸릴 경우 한 푼도 보장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랑 상담받으시면서 보험료도 4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확 줄여드리고 이전에 보장받을 수 없었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 및 협심증 진단비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랑 수술비 2천만 원도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기업 SF 플래너는 수수료, 상담료 모두 무료 서비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생활여고기 수능부부터 드릴까지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드릴 수능부 8세트 증정.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동환 시 일체형 스테인리스 소재로 안전하고 미심적인 통해 다용도 전기 포크 증정. 암, 뇌질환, 심장질환, 치매 관련 질환 4가지 보장을 하나로 앞서 나를 지켜주는 암보험. 암보험인데 뇌질환, 심장질환, 치매 관련 질환까지 보장해준다? 이거야말로 제일 큰 장점 아닐까요? 거기에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당뇨를 앓고 있어도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이 걱정되는 40세에서 80세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네, 아직 암보험 하나 없는 분들, 암보험은 있지만 뇌질환, 심장질환, 치매 관련 질환 보장을 추가하고 싶은 분들 꼭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치매 관련 질환까지 4가지를 동시 보장해주면서 고혈압이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가족력이 있어도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게 합니다. 당신의 금융에 희망을, 당신의 경제에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 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 사랑하기만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하지만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손가락 걱정해요. 공공기관 무송금에 대상교 고려 기프트가 해냅니다. 한총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지금까지 수많은 상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단지 프리미엄과 함께 분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안전이 필수니까 국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중간진 프리미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1번지 시작합니다. 이낙연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의 신당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 행 가능성이 제기됐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잔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효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인재위원장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양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단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고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엽니다. 최근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양자 대표는 첫 공동 행보에 나섰습니다. 함께 용달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를 누비며 노인 지하철 노인 승차 폐지 등 신당의 정책을 알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 당명에 자당이 사용한 개혁이란 단어가 들어간 걸 놓고 무임 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각계약진으로 추진되던 제3지대의 신당 움직임은 이낙연 민주당 탈당파의 신당과 이준석 양양자 신당 등 2개의 중텐트로 좁혀진 양상인데 향후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까지 포함한 빅텐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잔류와 함께 총선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유 전 의원과의 연대 희망을 밝혔었는데 이번 입장 발표로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은 무산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부름에 응하겠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건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과 정책 발표에도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설 명절 밥상에 오르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분위기, 이번 주 여의도 풍향기에서 임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을 앞둔 정치권은 분주합니다. 가족들 둘러가는 명절 밥상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총선이 있는 올해는 발걸음을 더욱 바삐 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제3지대까지 얽혀있는 정치권 각 진영의 움직임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난주 두 번째 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만큼이나 도전자들이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죠. 우선 추천, 단수 추천 지역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단수 추천 및 우선 추천, 경선 관련 당원, 당규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서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해 지난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적 없는 지역이거나 3회 연속 패배해 당세가 현저히 약해졌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단수 추천의 경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1위 후보가 2위 후보보다 지지율이 2배가 넘어갈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우선 추천과 단수 추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선 모두 경선을 시킨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공관위가 세운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우선 추천이 실시될 수 있는 곳이 120곳이 넘어간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지역은 50곳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공관위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 기준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공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헌 당규 제한을 넘어선 우선 추천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시스템 공천한다 해놓고 공관위 세량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3분의 2 의견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손 번쩍 들어 올려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사표를 던진 것이죠.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도 우선 추천 가능 지역에 포함되면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정성평가에 이어 예외 조항까지 두자 주판을 숨기던 출마 예정자들 계산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물론 우선 추천에 해당되는 지역은 많지만 공천할 인물이 마땅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38명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입니다. 8년 만에 당 노고와 상징을 바꿨습니다. 민주주의를 형상화했던 미음이 사라지고 대신 삼색 깃발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각각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로고를 공개하자 돌연 3년 전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자신의 퍼스널 컬러라고 소개한 색깔, 새 로고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지나친 해석이라며 경계했지만 사당화 논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역시 공천 작업이 한참인데 점점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고드라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인데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 출마 선언을 철회하고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는 미래대연합의 식조가 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이기도 했죠. 윤 의원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지역을 바꾼 것은 선사후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양희원현 의원도 비명계로 분류되는 양기대 의원 지역구 경기 광명을로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희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양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양 의원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친명계의 비명계 사냥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집안 싸움이 과열되자 당은 제지에 나섰습니다.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함께 같은 동지로서의
존중과 배려도 경쟁 과정에서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혁백 공관위원장도 비방전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하겠다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양당이 틈바구니를 비집겠다고 도전장을 낸 제3지대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둔화한 제3지대 움직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준 소식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가 이끄는 한국의희망이 합당을 선언한 건데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즉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제3지대 신당들 중에 첫 합당 사입니다. 이로써 제3지대 신당 칸막이는 하나 줄어든 셈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미래 대연합도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이들 신당들 모두 통합한 빅텐트가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합당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 막부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바람은 하야겠는데 속도는 더뎌 결국 물리적 합당보다 선거 연대로 기울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각 당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미지 개선 노력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마찰과 자금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공동의 목표는 바로 총선 승리겠죠. 하지만 총선 승리가 정당이나 의원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도권을 주려는 선의의 경쟁이길 기대한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정당별 공천 작업과 정책 경쟁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남리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의 응급 입원 기간이 곧 끝납니다.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원 여부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 동기 규명 등 수사를 이어갑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 A군의 응급 입원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외부 출입이 불가한 서울의 한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응급 입원 기간은 최대 72시간입니다. 경찰은 A군이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입원 종료 이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 입원 조처를 통해 병원 조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은 A군의 신병이 관리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SNS 기록 등 물증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희습 사건 다음날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도 임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범행 전 인근을 1시간여 넘게 배회한 점, 체포 당시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군은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대의원을 마주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습격 이후 이틀 만에 비공개 퇴원한 대의원은 누구에게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면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권리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현재로선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여원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의 퇴임으로 공수처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습니다. 여 차장은 지난 19일 퇴임한 김진욱 전 처장에 이어서 오늘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 업무는 김선규 수사 1부장과 송창진 수사 2부장이 각각 대행할 예정인데 업무 분장과 관련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책임 범위도 모호해져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휘부 공백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제6차 회의에서 후임 선정이 불발된 이후 2주 넘게 회의를 열지 않아 후임 추천을 위한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신포 인근 동해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분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4일 서해에서 쏜 이후에 나흘 만입니다. 지성민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쯤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면서 미군과 공조로 북한의 추가 도발 진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4일 도발 이후 나흘 만입니다. 북한이 나흘 전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평양 서쪽 서해상에서 원형궤도로 비행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 다음날 미사일 총국이 개발 중인 시형 순항미사일 누라살 3-32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북한 미사일 총국은 순항미사일 시험이 우리 체계의 역단한 갱신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누라살 계열이 기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인 화살 1형이나 화살 2형의 개량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라살 계열도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전술핵 탄두 화살 32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나흘 전에는 서해상에서 오늘은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높이는 모습입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안전보장 사회의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저고도로 비행에 여격이 쉽지 않은 데다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입니다. 네, 태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회동했습니다. 대만 문제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동북아 상황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이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간 12시간의 회동을 가졌는데 미국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무기 테스트와 북러 관계 증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감안해 이런 우려를 직접 제기했으며 양측 간 이런 대화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고위급 인사 왕래, 또 신형 전략 수량미사일 발사와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고조 방지에 역할을 하라는 요구를 직접 던진 겁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구체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최근 중국은 국중수교 75주년을 맞아 순회이동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압박보다는 오히려 북중 간 고위급 인적 교류를 준비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我们注意到有关的报告，希望各方坚持政治解决的大方向，通过有意义的对话，均衡解决各自合理关切，推动早日实现半岛长治久安。 다만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충돌 방지 관리 모드에 들어간 만큼 미국과 각을 세우는 것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인공지능 AI 시장이 크면서 AI용 반도체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AI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높아 전체 반도체 실적을 이끄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다지고 회복 국면에 접어든 반도체 경기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정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흑자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이달 31일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역시 3에서 4조 원대의 반도체 부문 적자를 1조 원대로 줄였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적극적인 감산으로 공급 조절에 나선 것이 실적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시장 확장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HBF 수요가 급증하며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에 가속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최근 투자 설명회에서 D램과 HBM 신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4배, 5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AI에 꼭 필요합니다. 또 D램에 비해 가격과 수익성도 높습니다. 현재 SK와 삼성이 글로벌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의 실적 상승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좀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AI 시대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비중이 있고 사업적인 성격에서도 확대가 되고 메모리나 비메모리도 다 견인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지난해 534억 달러 수준이던 세계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7년 1194억 달러로 우리 돈 160조 원 수준에 육박할 걸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오늘 공동창당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소희 전 특파위원, 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지대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 화두로 던졌던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가칭 개혁 미래당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합당의 시너지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당의 시너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두 세력은 하루 차이로 민주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탈당하는 명분이나 이유도 거의 같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왜 굳이 딴 살림을 차리나 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뭐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까 아니면 주도권 다툼 같은 게 있나 그런 의심을 했었었는데 뭐 이제 와서 뒤늦게 이제 그 합당이 아니죠. 당을 창당을 안 했으니까 그냥 합치는 이제 한 살림을 차리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미 저 두 세력은 거의 같은 세력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저렇게 합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더 날까? 더 플러스 되는 그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예견된 수순으로 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시너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 대연합이 정태근 의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네. 전 의원하고 박원석 전 이제 정의당 의원, 그 사람 이제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죠. 이렇게 합당을 한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제3지대 얘기가 나오기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뭐 소 통합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개혁신당하고 양양자 의원이 주로 한 한국의 희망, 이제 합쳤잖아요. 개혁신당을 합쳤고, 여기 지금 5달의 정가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테두리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선택이 금태섭 의원이 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랑은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도 남아있고, 한 3갈래가 지금 되는 건데, 앞으로 향후 이제 이러한 여러 갈래 중에 5갈래 정도가 3 정도로 이제 약간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공동 창당하기로 한 개혁미래당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연합을 할 것인지, 연대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이 합당할 것인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혁 미래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무인승차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혁자를 왜 갖다 쓰느냐, 저래가 선정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벌써부터 아직 이제 연합연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좀 주도권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서 신당 전체가 제3지대가 좀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뭘 가야 될 텐데 왜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미래대련합은 그래도 지금 지지 의원 말씀처럼 색깔이 워낙 같은 색깔로 민주당 소속된 대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잘 화학적 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가 선호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진영 간의 소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진영을 넘나드는 어떤 빅텐트가 만들어질 것인가로 관심이 쏠리는데 이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가 마지노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양형자의 한국의 희망이 합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이낙연 신당과 그 원칙과 상식의 탈당파 의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소위 개혁미래당. 네. 여기에 이제 금태섭, 유호정 이 두 분이 주축이 된 새로운 선택인가? 그 세력은 아마도 그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개혁미래당 쪽에 합류할 가능성이 이준석 신당의 합류할 가능성보다 높아 보여서 그렇게 일단 큰 두 갈래로 최종 제3지대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빅텐트를 하게 되면 몸집은 커져서 좋을지 모르나 이 제3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체성이나 뭐 가치나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 관계없이 그냥 몸집 불리기만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유권자한테 주는 순간 유권자들의 관심과 기대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개혁신당 쪽에서 오늘 새롭게 출발한 개혁미래당 쪽에 그 당명 갖고 약간 언짢아하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네. 저런 게 사소한 것 같아도 상당히 앞으로의 통합 논의 과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저 상황을 보면 개혁미래당 당명을 붙인 임시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쪽에서 훨씬 더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 적극적으로 보야하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모양새 같은데 이준석 신당 입장에서는 이미 개혁신당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각인이 됐기 때문에 저걸 포기할 것 같지가 않고요. 오늘 출범한 개혁미래당이 그렇다고 그냥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흡수 통합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당명부터가 굉장히 이제 갈등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빅텐트는 확률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다.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이 잡힌 걸로 그냥 끝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당명을 두고도 벌써 신경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무인승차 곤란하다 이렇게 비판하기까지 했는데 지금의 양상으로 봤을 때 통합 가능성보다는 좀 더 이 양대 세력이 다를 세우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봐야 될까요? 여기에 따라서 말이죠. 개혁신당이고 이제 개혁미래당이니까 공통분모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지에 따라서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이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생긴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니까 이 대표는 지금 왜 남의 이름을 뜨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 제3지대에 모이는 분들이 전부 다른 색깔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분들의 운동에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공통으로 어쨌든 추구하는 가치는 양대 번외 정당의 를 극복하자 이거잖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극단의 정치고 진화와 저주의 정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인식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뭔가 협파하자라는 그런 하나의 공통 목표는 분명해요. 뭐 새로 모르죠. 각자의 이제 사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 공천이 안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직원 가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아무튼 그러한 목표가 있다면 지금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워낙 지금 거대 양당제에 대한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시황을 못 보는 상황이니까 근데 벌써 이제 자꾸 이름 가지고도 사업이 생기고 또 조금 더 가라고는 이게 합당 과정이나 연대 과정이 또 다른 요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공천 과정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제3지대도 기존에 일반 기득권, 이들이 비판하는 기득권 양대 연대가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면 이분들은 사실 거의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말 소수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여부는 있거든요. 소경 인물들은 각자 양대 연대에서 문제라든지 아니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면 국민들이 이걸 끌 수가 있죠. 지금 봐서 아직도 새로운 가치가 문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정치과학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통합해 나갈 때문에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통합이 좀 있는 것 같고 많이 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이쪽에 양대 애들이 굳이 막 정리하는 말씀처럼 그게 좀 어렵게 어려운 건데 아니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어떤 형태 중간에 머리 맞대고 갖는 걸 좀 좋게 이거 좀 두고 보고 지켜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 아닐 것 같은 이거 제3대 심판 겁니다. 기대도 몇 수 없고 많은 것이 되고 그거 아마 이제 시기가 2월 늦어도 2월 한 중순 전까지는 이게 토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공수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제3대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지방에 보인다면 이게 새로운 또 상상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용달차를 타고 마포를 찾았습니다. 양양자 의원과 함께했는데 마포의 최근에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천 논란이 빚어졌던 곳이기도 해서 오늘 이런 방문이 어떤 식으로 좀 해석될지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최수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그 개혁신당의 그 소경
트럭이 네. 어제 강서구를 아마 누비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그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었던 지역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포 을 지역을 양형자 대표하고 같이 지금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마포 다분히 이제 국민의힘에 그동안 그 마포을의 김경윤 비대위원을 마치 공천하는 듯한 그 인상을 준 그 부분을 이제 약간 그 비판하는 게 아래 물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그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요 이 마포을의 김경률 비대위원 뭐 사천 논란, 이게 저는 사천 논란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마포을은 지금 국민의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 추천으로 단수를 추천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경선 없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인 그런 지역인데, 이거를 사천 논란이라고, 최근에 일어났던 상황을 사천 논란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쪽에서는 그런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그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행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익힌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유난 갈등이 좀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간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번 비대위원장하고 간극을 넓히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제3세력들이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뭐 사소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것이고, 그런데 제3지대가 기존의 거대 정당들과 똑같은 문법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선거 구제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밖에 선출 안 하는 건데, 비례대표에서 몇 선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최소한 20-30명을 내려면 당선자를 말이죠. 그렇게 자꾸 간극 벌리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유권자들이 보기에,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 제3지대 이분들 각자 다른 당에서 왔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새로운 것을 뭔가 제시하는구나,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다면 저는 의외의 성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당 그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비판이라든지 양대 거대 정당을 평론가적 관점에서 비판한다면 그건 별 의미 없다. 그건 평론가적 할 일이고, 새로운 신당들은 개혁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래 개혁 뭐 이런 좋은 얘기잖아요. 새로운 선택 이런 얘기니까 새롭게 뭔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찾아낸다면 저는 그걸 기치로 해서 좀 이념적인 지향이 달랐던 새롭게 모습이, 그게 이른바 제3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비판들과 큰 집을 짓는 하나의 그 공통 가치가 돼야 되겠죠. 그걸 좀 뭔가 머리를 짜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물리적인 결합이라든지, 물리적 결합이라는 게 화학적 결합으로 연결이 안 되는 소리가 없는 거거든요. 화학적 결합을 되기 위해서는 뭔가 소프트한 그가 필요해요. 소프트한 뭔가가. 그게 뭐냐면 뭔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한쪽차.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정당들이 기존의 정당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뭔가 새로운 인생에 갈구했던 것도 내놓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정당들의 비판이라든지 기존의 정당 내에서의 정파 간의 갈등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강을 벌이한다면, 그건 뭐 정치에 불합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충분히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제3지대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의힘에 잔류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죠?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여기 제3지대 합치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충분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너무 지금 세력이 복잡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전 대표는 좀 대선 주자거리한 인물 아니에요. 여기서 또 이준석, 이낙연, 또 유승민 이래가지고 아마 이게 상당히 복잡한 느낌을 가졌을 거고,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말 따라 그런 말 있어요. 2000년도에 입당해서 24년 됐다. 제가 알기로 한나라당인가요? 그 여의도 연구소장인가로 들어와 이해창 총장 연구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세월이 꽤 많이 흘렀죠. 근데 지금 탈당한다라는 게 자신의 정치 미래로 봐도 그게 크게 희망적이지 않게 느꼈을 겁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당을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국민의힘이나 이 개혁 정당에서 그런 쪽을 의식하게 하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천 신청하지 않겠으나 당을 장려하겠다는 게 보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겠다, 뭐 그런 자신의 본래 생각을 계속 견지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 네, 아마 유승민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길고 깊은 고민을 지난 몇 달 동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유 전 대표의 합류에 기대를 했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그 지지자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유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17년, 8년까지 바른미래당을 이제 안철수 대표와 같이 창당을 한 이후에 엄청난 그 실패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유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뭔가 거치에 대해서 결단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 그게 마지막 선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지막 선택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깊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한 리스크도 뭐랄까 수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신당행을로 하기보다는 자신이 계속 사랑하면서 깊은 애정을 보였던 이 보수 정당 한나라당 때부터 계속 지켜왔던, 물론 중간에 이제 바른미래당도 나갔다 오셨지만 그 이 보수 정당을 지키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보수정당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에 대해서 당 그 변화 혁신을 위해서 계속 쓴소리를 내왔던 것도 사실은 그 깊은 애정에서부터 비롯된 거였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중구 성동구 갑에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진수희 전 의원께서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직에 단납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기 때문에 진 전 위원장은 이 윤희숙 전 의원의 출마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했고요. 저 지역도 우리 기준으로 치면 그 우선 추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3번에 걸친 총선에서 당선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계신 홍익표 의원이 저 지역에 3선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추천으로 전략 공천을 하게 되는 지역인데 그 윤희숙 의원 정도의 인지도와 또 경쟁력을 가진 분이 저 지역에 오게 되면 일단 저 당원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의 대항마랄까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뛰고 계신 분이 임종석 전 의원이에요. 근데 임종석 전 의원은 상당히 오래전에 그 지역에 재선까지 지내고 한동안 지역에 안 계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상황이 돼서 저는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인지도는 있지만 경쟁력이 과연 예전의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회의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최근에 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강한 그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출마를 당 차원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또 일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노영민 비서실장 이런 분들 출마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해서 과연 임종석 실장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 매치가 성사될지 하는 거는 임종석 전 의원의 공천력에 저는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구도로 바닥이 잡히는 분위기긴 한데 뭐 경제통대, 운동권 이런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구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경제통대, 운동권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이 불리하겠죠. 근데 운동권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아주 금기시된 단어로 돼버린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힘의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맥히는 것 같아요. 운동권 특권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아마 송영기 전 대표의 그 돈봉투 사건 나오고 운동권 세력들로서 이제 나의 6시대 아닙니까? 686, 586이 아니죠. 86세대라고 한 건데. 그래서 그러는데, 결국 선거는 뭐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냐고 우리가 구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도나 뭐 이슈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짜려 하는 게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일 것이고, 민주당은 만약에 임종석 전 의원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이렇게 프레임을 안 가져야 되겠죠. 단순 프레임을 들어가야 할 건다. 근데 당연히 경제통대 운동권은 경제통으로 알려진, 윤희숙 의원이 전 의원이 유리하겠죠. 선거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니까, 프레임 많은 경우만도 아니고, 중앙정치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글쎄요, 이 제3지가 또 거기 어느 후보가 나올지, 어느 지역의 표를 더 잠식할지도 관심일 것이고, 아직도 선거가 70일 남았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 프레임 하나만 가지고 판단이 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거제 얘기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여야가 매듭을 짓지 못했거든요. 선거제 확정을 두고. 일단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착수하면서 병립형 회기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선거제에 대한 키는 이제 민주당이 쥐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그 결론을 내느냐 하는 게 결국은 잠시 후에 있을 그 총선에 있어서 비례대표 선거제의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의 뭐랄까 꼬놀이패라 그럴까요?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워낙 국민의힘이 요구했었던 거가 관철되니까 나쁠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난번 4년 전 총선에서와 같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또 비례대표 의원들을 내면 되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선거제에 관한 정말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것이 언제부터인가 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 낙선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이 시점부터 뭔가 민주당이 결정장애에 빠져있는 정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뭔가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그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또 대선 경선 그 레이스 뛸 때 뭐 사이다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회에 들어오시고 당대표가 되면서부터는 뭔가 제대로 이렇게 화끈하게 그냥 그 결정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러운데 이건 정말 무슨 정치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그 민주당이라면 이거 갖고 머뭇거릴 일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4년 전에 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뺐을 때까지 풀어가면서 관철시켰던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또 바깥에 제3지대 신당들이 있으니까 이걸 경쟁을 하는 게 그 신당에 불리하고 자기네한테 유리할까 연동형제로 하면 그 신당이 한꺼번에 뭉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온갖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게 훤히 눈에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고 계시는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저
그 모임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분들의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관철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준 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병립형 회귀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공약한 게 연동 비례대표였어요. 근데 지금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선거구획조도 아직 안 됐어요. 선거구획조 이전에 했는데 여야하고 똑같습니다. 여야 누구 더 비판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당이나 자신들에게 이 의석을 더 많이 갖고 어느 제도인가를 따질 수 있는데 미덕이 너무 들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죠. 빨리 민주당이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아마 이 병립형으로 가서 권역별로 가자. 그럼 이제 영원하면서 조금 이제 지역 주로 안 할 수 있다는 연문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례표소를 뺏기니까 제3지대 정당이나 군소 정당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까 말씀처럼 80몇 명이 뭐 그 연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결정 내리되 제가 볼 때는 이 권역별 병립형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 여론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좀 의석이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지역구에서 오히려 비례대표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출마 의원들이 손을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거 고민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하고 또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병립형 쪽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최창렬 유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기승을 부린 추위가 물러나고 이맘때 겨울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휴일인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날이 대체로 온화했는데요. 서울은 아침 영하 5도로 출발해 현대는 영상 3.5도로 올라 있고요. 강릉은 4.5도, 부산은 7.7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일부 충청과 호남, 제주는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무난한데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따라서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불씨가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동해안으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지겠습니다. 해안가 접근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전주와 대구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4도, 대전과 청주 5도, 광주와 대구는 7도로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곳곳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전국, 대구는 하루 평균 공기질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경북도 오전 중에 먼지 수치가 오르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1번지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이 몸은 한약이거든. 그러면 이 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 치료주고 이몸속부터 건강한 인사돌 플러스. 이 몸속부터 안전하게. 인사돌로 플러스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 힘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당뇨인에게 참 좋은 이것은 당코칠 3젠, 당 걱정 제로, 소화 걱정 제로, 나쁜 지방 제로.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식품 당코칠 제로.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중요한 꺼지지 않는 숯불. 인생 벌써 훌랄라. 끊기면 어떡해? 리타민! 자자탈! 지랄하게 안 돼! 리타민한테 패스해! 리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 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 맛있어? 곰탕은 8,000원, 투곰탕은 만원. 콩탕은 뭐가 다른데?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하면 좋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따뜻함. 고집으로 지켜온 40여 년. 그 꾸준한 맛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 옆에 든든한 중화로 감자탕.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매년 도로를 만들기 위해 여의도 100배의 산업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100% 자원자원의 아스콘으로 도로를 바꾸겠습니다. 철로 만들어 더 강하게, 더 조용하게, 더 깨끗하게. SG가 철로 만든 에코스틸 아스콘으로 더 강하고 오래가는 친환경 도로를 만듭니다. 에코스틸 아스콘 SG.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원대다. 선방아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다. 새해엔 돌려줍시다. 받아왔던 응원을 가족에게. 가족의 응원만큼 힘이 되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올 설에는 건강을 선물하세요. 힘나가는 날 대신 정관장. 생활력국의 수공구부터 드릴까지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드릴 수공구 풀세트 증정. 매달리는 보험료, 주의의 피버, 전격 공개.
없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랑 상담받으시면서 보험료도 4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확 줄여드리고 이전에 보장받을 수 없었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 및 협심증 진단비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랑 수술비 2천만 원도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기업 SF 플래너는 수수료, 상담료 모두 무료 서비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생활여보기 수공구부터 등일까지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들을 수공구 풀세트 증정.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중이 한 90% 이상 됐죠. 한 4, 5년 만에서는 한 100% 이상.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단지 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예의 같은 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동료 많이 들려줘. 일단 한국말 조금 익숙하라고 건강하게 똘똘하게 잘 자르면 좋겠어요. 아니 자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삶을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면 보험료도 할인 준다고. 정말 그런 보험이 있어?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시다면 보험료도 할인 받으셔야죠. 40세 여자 기준 건강 등급에 따라 보험료 최대 36% 할인해드립니다. 에이, 보장은 꼼꼼하게 해주라. 걱정하지 마세요. 암 진단비부터 암 치료비, 암 수술비, 암 통원비, 암 입원 입장까지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가입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 등급 올라가면 또 할인 주나? 네, 그럼요. 보험료 추가 할인 됩니다. 건강등급 상승 시에는 보험료 추가 할인 가능하고 건강등급이 하락해도 직전 등급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건강 등급은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 건강등급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을 통해 내 건강등급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하고 보험료도 할인 받고. 하나손해보험으로 든든하게 2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 무배당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의 보험. 40세 여자 기준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최대 36% 할인해드립니다. 내 건강등급 궁금하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전문 상담원을 통해 내 건강등급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멀티 전기비를 증정.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기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 혜택을 못 받을까요? 지금이라도 내 보험 중간점검 가능할까요? 그럼요. 내 보험 보장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번의 경우도 보험 중간점검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보장을 추가했는데도 매달 내던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우리 집 여러 보험들 중간점검 꼭 받으셔서 빠진 보장이나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화 한 통하면 되는데 중간점검 받아서 내 보험 진짜 수리할 걸 그랬어요. 우리 집 보험 주치 보호수에서 보험 중간점검 꼭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남자의 고민 샤리사 소팔 구성을 4개 지구야 소팔 구성을 4개 한명 소팔 구성을 4개 소문 들으셨지나 빨간색 소팔 코사놀 레드 왜 레드였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건 아니겠어?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 메톤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오타쿠사놀 치료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D 활력 충전 소팔 코사놀 4개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인생 뭐 있어 건강이 최고지 가자 소팔 코사놀 레드 고고고 오늘부터 4개 소팔 코사놀 4개
당신의 금융의 희망, 당신의 경제의 열과,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 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 암 환자는 뭘 먹어야 하지? 암 환자의 영양식 서치 말고 코치 받자. 캔서 코치. 대한암협회 공동개발 식약처리즌 충전. 암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캔서 코치.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 3인이 주축인 미래대 연합이 공동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비슷한 당명을 쓰기로 한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 단독 범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김종국 감독의 직무 정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아는 김 감독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풍재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이탈과 함께 영풍재지 주식 3,597만 주 상당을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5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낙연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의 신당이 공동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 한 가능성이 제기됐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단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윤 기자입니다. 이낙연 인재위원장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공동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양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고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엽니다. 최근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양자 대표는 첫 공동행보에 나섰습니다. 함께 용달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를 누비며 노인 지하철 모임승차 폐지 등 신당의 정책을 알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 당명에 자당이 사용한 개혁이란 단어가 들어간 걸로 고 모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각계약진으로 추진되던 제3지대의 신당 움직임은 이낙연 민주당 탈당파의 신당과 이준석 양양자 신당 등 2개의 중텐트로 좁혀진 양상인데 향후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까지 포함한 빅텐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잔류와 함께 총선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유 전 의원과의 연대 희망을 밝혔었는데 이번 입장 발표로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은 무산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부름에 응하겠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여담뉴스TV 장효인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의 응급 입원 기간이 곧 끝납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독 범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소린 기자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해자 A군의 응급 입원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외부 출입이 불가한 서울의 한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통해 병원에서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A군의 신병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A군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군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배 의원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은 평소에도 돌을 지니고 다녔다는 진술과 범행 전 인근을 1시간여 넘게 배회하는 등의 행동이 계획범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배 의원을 마주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강조했습니다. A군은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외에도 병원 진료 처방 내역과 학교 생활 기록 등도 살피면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여담뉴스TV 김수빈입니다.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법부가 법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법리 다툼에서 패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1심이 끝났지만 여파가 상당합니다. 정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년을 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부의 선택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직권에 속하는 일이어야 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인정돼야 하고 또 결과적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모두 통과한 혐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기준을 까다롭게 세워 법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당연한 비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명예를 표합니다.
양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2명만이 현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로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압수수색 등 특수부 수사 끝에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가져갔지만 47개 혐의 중 한 건도 유죄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범위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심 판단이 향후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전직 수장이 법정에 선 사건인데다 재판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핵심 가치를 다툰 만큼 확정 판결까지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무죄가 확정되면 법무부는 양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있던 기간만큼 형사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건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첫 회를 열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것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과 정책 발표에도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당리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보류돼 있던 관련 보도 안건들을 30일 방송소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관련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과 날리면 발언 논란. 당시 MBC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객관적 확인 절차 없이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보류돼 있던 관련 안건 14건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세 차례의 방송소위에서는 MBC와 함께 KBS 1TV와 SBS, JTBC, YTN 등의 후속 보도들도 무더기로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여야 추천위원들 간 팽팽한 공방이 이뤄진 끝에 결국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의결을 미루기로 했는데 1심 판결이 나오자 재심의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MBC에 정정 보도하라고 판결한 데다 여권위원들이 수적 우위에 있는 만큼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MBC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한 만큼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을 방심위가 중징계할 경우 이와 관련한 논란과 불복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TV조선 등 일부 방송사는 문제가 된 보도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틀린 자막으로 삽입한 JTBC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지난 25일 JTBC 측은 윤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에 방문해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했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영상은 일부 야당 인사들이 인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됐다며 JTBC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측은 단순 착오로 인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신포 인근 동해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분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4일 서해에서 쏜 이후 나흘 만입니다. 지성민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쯤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 제어는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면서 미군과 공조로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4일 도발 이후 나흘 만입니다. 북한이 나흘 전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평양 서쪽 서해상에서 운용 궤도로 비행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 다음날 미사일 천국이 개발 중인 시형 순항미사일 불화살 3-32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북한 미사일 천국은 순항미사일 시험이 우리 체계의 무관한 갱신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불화살 배열이 기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인 화살 1형이나 화살 2형의 개량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화살 계열도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전술핵탄두 화살 32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나흘 전에는 서해상에서 오늘은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높이는 모습입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 사회의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저고도로 비행에 여격이 쉽지 않은 데다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도매 훈련 등 새해 들어 실시된 한미의 각종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있는 경우 한미는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로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사이버 동맹 훈련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전쟁 도발 책동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무장 장비들이 결코 과시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기회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며 핵 무력 사용과 관련한 핵 교리를 법화한 지 오래라고 경고했습니다. 분당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지상 적대행위 중지구역, 즉 지상 완충구역에서의 훈련은 당분간 재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당초 2월 중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검토했지만 시간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잠정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아직 지상 완충구역에서는 포사격이나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이 먼저 훈련을 재개하면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상 완충구역은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5km 이내 지역입니다.
태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소장들이 회동했습니다. 대만 문제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동북아 상황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배상진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이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간 12시간의 회동을 가졌는데 미국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무기 테스트와 북러 관계 증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감안해 이런 우려를 직접 제기했으며 양측 간 이런 대화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불안한 무기 거래와 고위급 인사 왕래, 또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와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고조 방지에 역할을 하라는 요구를 직접 던진 겁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구체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최근 중국은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 순회이동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압박보다는 오히려 북중 간 고위급 인적 교류를 준비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我们注意到有关的报告，希望各方坚持政治解决的大方向，通过有意义的对话，均衡解决各自合理关切，推动早日实现半岛长治久安。 다만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충돌 방지 관리 모드에 들어간 만큼 미국과 각을 세우는 것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원론 쪽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남북 간 단절 상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에 대한 정부 승인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 신청 2건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건 모두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지원 물자들로 총 규모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주요 대남기구들을 폐지한 만큼 올해는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집단 학살 방지를 촉구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대해 홀로코스트의 교훈을 얻지 못한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기구 직원들이 하마스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방지하라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명령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홀로코스트의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בשם מי הם באו? בשם החמאס, בשם הנאצים החדשים שבאו לבצע בנו רצח עם.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지상전도 중 발견된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 아랍어판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에 대한 전후 활동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 단체 직원 12명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엔은 즉각 조사에 나섰고 미국 등 서방 세계는 이 단체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Any UNRWA employee shown to have participated or abetted in what transpired on October 7th or in any other criminal activity be terminated immediately and referred for potential criminal prosecution. 이에 대해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위원장은 소수 직원의 혐의에 대한 자금 중단은 충격적이라며 추가적인 집단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step simultaneously taken during the war in Gaza sends a wrong message. There is a war against the Palestinian people. This decision is incorrect and should. UNRWA는 1차 중동전쟁이 있었던 1949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가자지구에서 현재 150여 개의 피난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00명 이상의 직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독일에서는 구구정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우익 사상이 되굴림되고 있어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며 나치를 쫓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ir müssen für die Demokratie wieder auf die Straße gehen. Die ganzen rechten Parteien haben zu viel Überhang und wir müssen die Demokratie verteidigen. Und dafür braucht es viele Menschen. 하지만 같은 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uando può continuare la guerra, 100.000 persone, milioni di persone muoiono, non si può continuare così purtroppo.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제소한 것을 두고 감사하다는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소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휴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Bueno, me parece una resolución que no es muy, o sea, no está muy completada, porque lo que pedimos es un alto el fuego ya y que se condene a Israel por genocidio. 이스라엘이 세계 최악의 범죄 피해국에서 집단학살의 가해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혜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억류인질 100여 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2개월가량 중단하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향후 2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날 팔레스타인 수감자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23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수감자 교환과 연계된 1개월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성 강추위가 풀리면서 휴일인 오늘도 온화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아침엔 영하권으로 추웠지만 한낮엔 5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는데요. 이번 주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소복이 쌓인 눈 위를 썰매를 타고 내려옵니다. 자세를 바꿔 엎드린 채 타기도 하고 옹기종기 모여 눈오리도 만듭니다. 막대로 힘껏 경사길을 치며 달리는 얼음 썰매도 즐깁니다. 긴 한파가 끝나고 평년 기온을 회복한 주말, 도심 속 눈놀이터에는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날씨도 좋고 또 이제 애도 집안에만 이렇게 답답하고 한 일주일 정도 추워가지고 밖에 이제 못 다녔거든요. 가슴도 뻥 뚫리고 또 애들 노는 거 보니까 즐겁네요. 애가 오늘 눈에서 놀고 싶다고 하루 종일 아빠를 쫄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저기 소대자루 썰매도 좋아하고 빙어잡이도 좋아하고 이 썰매 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엔 영하권으로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오릅니다. 동해안과 경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다소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고 남부를 중심으로는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 밤사이 제주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침몰해 승선원 2명이 실종되는가 하면 부산에선 어선 화재로 어민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작은 선박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고희연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해경 대원들이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9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4톤급 A여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긴급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선체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식종 상태입니다. 함정, 그 다음에 헬기, 또 육상에서 공무원들 138명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다 수색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보니까 파도도 좀 있고 그래서 더 좋지 않지만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진화에 나서보지만 불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반쯤에 부산 남양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톤급 어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2명은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고 다행히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겨울철은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건수입니다. 해양사고 건수와 인명피해는 가을철에 집중됐지만 발생 비율은 겨울철이 가장 높았습니다. 겨울철 해양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실종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사고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복, 충돌, 침몰 등이 뒤이었습니다. 겨울철엔 특히 선내 전해기구 사용이 빈번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엔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잦아 조업 전 기상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박의 통풍이나 윤활성 물질 여부, 전선 피복 상태, 배전반 등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부합니다. 연합뉴스 TV 고기입니다. 정부가 충남 서천 특허시장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상가 한 곳당 총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피해 상가당 긴급 재보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내용의 범정부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세제 금융 지원, 보험료, 생활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입니다. 해남부는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렸더니 둔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 평소에도 망치를 들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성렬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건물 안 한 남성이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피우기 시작합니다. 순찰을 돌던 직원이 밖에서 담배를 태우라고 제지하자 남성은 갑자기 망치를 꺼내 직원을 위협합니다. 직원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와 화를 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밤 11시 반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놀란 직원은 가까스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흉기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망치를 든 채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방심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순식간에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경찰관 보고
망치를 들고 달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서 좀 방심을 하게 하려고 하였고 문틈사이 망치를 빼앗고 이제 바로 밀고 들어가서 복지시설 인근 주민이었던 A씨는 평소 망치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 강행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경찰로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규입니다. 회사돈 11억 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경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초신용 부품업체 2개 회사 경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11억 7천여만 원을 챙겨 해외여행 경비, 피부과 진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의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배 대리점이 아닌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건데요.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항명했고 사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소연 기자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단체 교섭 즉각 응하라! 반전은 없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건 부당 노동 행위라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원청이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 요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로조건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교섭에 응해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라. 택배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은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리점별로 집배송 구역과 처리하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조건은 원청이 아닌 각 대리점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택배사들도 분쟁이 번질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택배사와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CJ 대한통운이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명품재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입당과 함께 명품재지 주식 3,597만 주 상당을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상하를 피해 불구한 이 씨는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노처에서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제주 해경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 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행 왔다가 전달에 불법으로 체류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2,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주 남아공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웨스턴 케이프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게 벌금 38만 1,000렌드, 우리 돈 약 2,700만 원 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 8을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적발돼 수감 상태에서 한 달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한국경제성적표를 기업들은 차례로 작년 실적을 내놓은 한 주였습니다. 일부 반전 조짐과 성과도 보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기업 소식 등 기업 기상도로 살펴보시죠. 김종수 기자입니다. 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GTX 추가건설, 마트 영업 규제 해제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추진까지 굵직한 정책 쏟아진 한 주였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경제와 기업의 활력 되살리기를 기대하며 이번 주 기업 기상도 출발합니다. 먼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입니다. 큰 촉새였던 휴일 영업 규제 해제 추진됩니다. 한 달 2번은 일요일에 문 닫아야 했는데 규제 폐지되면 평일 휴업도 가능합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도 풀려 온라인 배송도 허용됩니다. 휴일 장보기, 대도시 외 새벽 배송 덕에 소비자 편의와 매출 증대 효과 예상됩니다. 발표당일 주가도 당연히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 개정 문턱 남았죠. 대형마트가 유통 강자일 때 생긴 규제들이 온라인의 파산 공세에 대형마트 점포 속속 닫는 이 시점에 얼마나 보탬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은 현대차, 기아입니다. 영업이익 만년 1위 삼성전자 제치고 판매량은 세계 3위 지켰습니다. 현대차 매출 162조 6천억, 영업이익 15조 1천억, 기아는 100조와 11조 6천억, 양사 두 항목 모두 사상최대입니다. 기아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죠. 반도체 부진에 영업이익 6조 5천억대 그친 삼성전자 한참 앞선 것이고요. 양사가 차 팔아 매월 2조 넘게 벌었다는 계산 나오네요. 판매량은 730만 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그룹 다음입니다. 다만 전기차 주춤한데 더 큰 실적 낸 세계 1위 도요타는 내연기관차 안 끝났다며 새 엔진 개발한다고 하죠. 현대차 그룹도 미래 재점검 필요합니다. 이제 프린기업입니다. 먼저 세종텔레콤, 프리텔레콤, T플러스, 아이즈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들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 폐지방 침해, 불확실성 커졌습니다. 이 회사들은 알뜰폰 상위 업체 중 우체국, 금융사, 통신사 계열 뺀 곳들입니다. 정부 압박에 통신 3사가 계속 지금보다 싼 중간 요금제 속속 내놓는데 단통법까지 폐지되면 단말기 값까지 싸지겠죠. 알뜰폰이 요금은 더 쌀 수 있어도 단말기 값까지 고려하는 고객들 수요 감소 불가피합니다. 가격 경쟁 막는 법은 폐지가 맞죠. 하지만 정부가 강조형 통신 과정 체제 완화와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기업 오뚜기입니다. 30년 국소 거래선이 끊어질 판입니다. 오뚜기 면제품 상당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 OEM으로 협력사 면사랑이 만듭니다.
면사랑과 오뚜기 대주주는 천하 매부지간이죠.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양사의 거래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양사 잘못이 아니고 면사랑이 커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탓인데요. 국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이라 중소기업 아닌 면사랑이 못한다는 겁니다. 중견기업 됐다고 거래 중단 처분 나온 첫 사례인데 이게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뚜기는 행정소송 낼 방침인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CJ 대한통운입니다. 택배노조의 단체 교섭 요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보험설계사, 캐리 등과 함께 대표 특수직인 택배기사들, 노동자냐 사업자냐 입씨는 이어졌는데 2020년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를 CJ 대한통운이 거부하며 송사 진행됐죠. 지방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 아니라 했지만 중앙노동위가 맞다고 판정해 법원 넘어왔는데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노동행위란 결론 유지됐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현실 반영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답니다만 만약 판결 유지되면 노동정책과 택배사 경영에 대대적 수정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은 중견 타일제조사 사형 산업입니다. 창업주는 좋은 일 했는데 회사 어려워져 전 직원 해고한다는 안타까운 뉴스 있었습니다. 작년 별세한 1조 기부왕 이종환 사명화학 명예 회장의 또 다른 회사 사명산업 5, 6년 전만 해도 400억대 매출에 이익 냈었는데 지난달 휴업하더니 최근 전 직원 130명의 해고 통보했다죠. 건설 경기 악화로 매출 줄고 적자나 누적 부채 160억 이른답니다. 자본 잠식되자 자녀들도 지분 상속을 포기했는데 당장 퇴직금이 부족하답니다. 경영 환경 악화야 예상 어렵지만 적자난 2020년에도 120억대 기부가 있더군요. 좀 줄이고 위기 대비했어야 했다는 생각 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왜 힘든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경제가 0.6% 성장했지만 내수는 급증한 해외 소비 더해도 전체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올해 체감경이 살리는 일은 바로 이 내수를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습격이나 무차별 테러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류의 최대 위협이 될 거란 우려도 여전한데요.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아직 경찰이 조사 중이지만 동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격 지점을 특정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전 답사 등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현장을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글을 올렸던 30대 남성. 만약 실행에 옮겼다면 포파물 등 수상한 물체를 공항에 두고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테러를 예방하는 데에도 인공지능 AI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정 현장을 반복적으로 드나들거나 수상한 물체가 일정 시간 이상 놓여있는 경우 인공지능 CCTV가 실시간 감지해 관제센서 등에 알립니다. 국내 보안업체 관계자는 이미 인공지능 CCTV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만 하면 얼굴을 가리거나 변장해도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비접촉식 생체인식 기술 시장 규모가 2027년 30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되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의 방안에 대기업 회장 등의 발길이 줄이는 등 이미 AI는 산업의 중심에 섰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반도체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다만 알파고 개발자 무스타파 슐레이만의 예고처럼 AI 악용 등으로 인류가 위협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를 통제할 강력한 국제적 규범과 시스템이 필요할 거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인공지능 AI 시장이 커지면서 AI용 반도체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AI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높아 전체 반도체 실적을 이끄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바닥을 다지고 회복 국면에 접어든 반도체 경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흑자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이달 31일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역시 3에서 4조 원대의 반도체 부문 적자를 1조 원대로 줄였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적극적인 감산으로 공급 조절에 나선 것이 실적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시장 확장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급증하며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에 가속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최근 투자 설명회에서 D램과 HBM 신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4배, 5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AI에 꼭 필요합니다. 또 D램에 비해 가격과 수익성도 높습니다. 현재 SK와 삼성이 글로벌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의 실적 상승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좀 더 커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AI 때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비중이 있고 사업적인 성격에서도 화폐가 되고 메모리나 비메모리도 다 조율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지난해 534억 달러 수준이던 세계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7년 1194억 달러로 우리 돈 160조 원 수준에 육박할 걸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A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정정된 등록부가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등록부 제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일인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날이 대체로 온화했습니다. 서울은 아침 영하 5도로 출발해 낮에는 영상 3.8도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오름세를 띠겠고 이번 주는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쾌청합니다. 일부 충청과 호남, 제주는 오늘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전국의 공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무난한데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따라서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불씨가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치겠습니다. 해안가 접근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는 영하 4도, 낮에는 서울과 수원 4도, 강릉은 7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남부지방의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전주와 대구는 아침에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여수와 창원 7도, 부산과 제주는 9도로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쉬어가는 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북도 내일 밤에 먼지 수치가 오르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5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먼 시간의 깊이로 렉서스를 완성하다.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팅 럭셔리 렉서스. 아픈 목 때문에 파티가 엉망해졌나요? 스트랩실로 다시 되돌리세요. 스트랩실은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빠르게 작용하고 4시간 동안 지속되죠. 스트랩실로 모든 순간을 누리세요. 당뇨인에게 참 좋은 이것은 단코치 3젠 당걱정 제로, 저하걱정 제로, 나쁜 지방 제로.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식품 단코치 제로.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3천만 명 돌파. 타이어 3+1 한일엑스판. 타이어뱅크 벤츠가 따라온다. 다양한 작품이 와르르. 대한민국 물가장면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따뜻함. 고집으로 지켜온 사실이며 그 꾸준한 맛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 옆에 든든한 중화로 감자탕. 우리에게 옵션은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멘텀은 많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당신이 기다리고 있던 K3의 능력. 당신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대안 K3. Disney Princess The Concert. 남자는 말입니다. 전립선이 건강, 지구력 증진, 태클 없이 쭉 가야죠. 주원스 활동 독점 보여 리뷰 신소재 4분자. 이 속에 전립선, 지구력, 정상적인 면역 기능 세 가지를 다. 전립선에 태클을 걸지 마. 남자분들 저 입고 같이 합시다. 전립선 4분자.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원 배당 3단만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당 상담하려 보게 라면, 그릴, 등 스팀 가시를 동시에 멀티 전기 그릴 증정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기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세차는 못 받을까요? 매출혈은 되는데 뇌졸중이 안 된다. 도대체 차이가 뭔가요? 지금이라도 내 보험 중간 점검 가능할까요? 그럼요. 내 보험 분양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보험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이분의 경우도 보험 중간 점검을 통해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 뇌출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을 추가했는데도 매달 내던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우리 집 여러 보험들 중간 점검 꼭 받으셔서 빠진 보장이나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주고 숨어있던 보험도 전부 못한 보험,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까지 찾아드립니다. 이렇게 쉬운데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왜 그동안 받아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 집 보험 주치 보호주에서 보험 중간 점검 꼭 받아보세요. 상담하려 보게 라면, 그릴, 등 스팀 가시를 동시에 멀티 전기 그릴 증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레드향도 안, 한라봉도 안, 천혜향도 먹어볼래?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감귤 자조금 관리위원회. 이어서 일요와이드가 방송됩니다.
한 90% 이상 되죠. 한 4, 5년 말씀은 한 100% 이상.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단지 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최대한 빨리 신고해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주세요.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주세요. 안전한 등산을 위한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선동원유씨 메이트마다 아침 탑관 동치를 약 5분 가마선 동치와 청정. 나는 자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운동하고 그리고 건강하면 보험료도 할인해준다고. 정말 그런 보험이 있어?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시다면 보험료도 할인 받으셔야죠. 40세 여자 기준 건강 등급에 따라 보험료 최대 36% 할인해드립니다. 선동원유씨 메이트마다 아침 탑관 동치를 약 5분 가마선 동치와 청정. 에이, 보장을 꼼꼼하게 해주라. 걱정하지 마세요. 암 진단비부터 암 치료비, 암 수술비, 암 통원비, 암 입원 일당까지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가입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 등급 올라가면 또 할인 주나? 네, 그럼요. 보험료 추가 할인 됩니다. 건강등급 상승 시에는 보험료 추가 할인 가능하고 건강등급이 하락해도 직전 등급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건강 등급은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 건강등급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을 통해 내 건강등급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하고 보험료도 할인 받고. 하나손해보험으로 든든하게 2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 무배당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의 보험. 40세 여자 기준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최대 36% 할인해드립니다. 내 건강등급 궁금하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전문 상담원을 통해 내 건강등급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의 눈꽃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제31회 태백산 눈축제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열흘간 펼쳐지는 화려한 눈의 향연. 온 가족이 함께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취향대로 즐기는 31가지 프로그램으로 눈의 도시 태백에서 올 겨울의 눈을 제대로 즐겨보세요. 지금 여기 태백 제31회 태백산 눈축제에서 왕동치의 왕호 전통의 분별을 돌려라.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 심양남과 자가 친환기에 생성하는 심양. 여기에 녹용, 뉴질랜드산 최상위 SAT 등급 녹용을 통째로. 끝이 아닙니다. 약 1% 극소량 추출되는 심양 중에 심양 추출 에센스까지 특별 투입. 광동만의 3위 일체 황금 레아 무려 26%. 거기에 광동이 독자 배합한 비법 전통 원료까지. 지금 2박스를 주문하시면 이벤트 하나, 2박스에 2박스를 더 총 4박스 무려 4개월분을 드리고 둘 광동사와의 명성 그대로 광동 쌍화진 30호 한 박스도 드리고 셋 광동 독자 개발 프리미엄 심양 캔디 한 박스까지. 지금 전화주세요. 생활력국의 수분구부터 드릴까지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드릴 수분구 풀세트 등장. 매달리는 보험료 주의 비법 전격 공개. 이분도 매달 보험료가 40만 원 이상 되는데 뇌혈관 질환이나 협심증에 걸릴 경우 한 푼도 보장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랑 상담받으시면서 보험료도 4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확 줄여드리고 이전에 보장받을 수 없었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 및 협심증 진단비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랑 수술비 2천만 원도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기업 SF에는 수수료, 상담료 모두 무료 서비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생활력국의 수분구부터 드릴까지 총 48종의 완벽한 구성 드릴 수분구 풀세트 등장.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월등한 가치로 도시를 송두리째 바꾸다. 공주 월성지구 경남 아너스빌 약 6,500세대의 신주거타운 형성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과 편리한 교통은 물론 생활은 더 특별하고 공간은 더 풍족하게 완성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내집 마련 계획. 공주 월성지구 경남 아너스빌. 숙제소 영업
영양 항판 정말 좋아요. 숙취에서 참 좋은 영양 천사 정말 좋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상을 거두고 도전하며 이뤄냈죠. 중간진 프리미엄과 함께 분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중당한 안전이 필수니까 홍인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중간진 프리미엄. 우리는 돌게합니다. 당신의 금융에 희망, 당신의 경제에 열과.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후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면 활동력이 바라다. 호르반, 한림제약.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한화생명의 강력해진 암보험을 소개합니다. 저는 암의 조기 발견을 돕죠. 뭐요?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요. 보험인데? 원치 후에도 케어하죠. 암보험이? 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은 암에 대한 든든한 보장은 물론 글로벌 암보호 서비스까지 더했습니다. 암보험보다 더 강해진 암보험을 만나보세요.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안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쯤되면 한국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메트로 성공 걱정해요. 역시 공공기관 소금의 대상력 고려 기프트예요. 한국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가 담산 비지버 시설이 밀집된 신포 일대인 경로로 미뤄 담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 3인이 주축인 미래대 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통합 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비슷한 당명을 쓰기로 한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신당의 합류 러브콜을 받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남고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기로 해 임종석 전 대통령 기초실장의 맞대결 여부에도 관심이 보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김정국 감독의 직무를 전격 정지했습니다. 구단 측은 김 감독이 금품 관련 등으로 수사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호 동행카드 서비스 첫날인 어제 약 7만 1,000명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동행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는 각각 9만 7천 건, 12만 6천 건 등 모두 22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을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오늘 신포 인근 동해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4일 서해에서 쏜 이후 나흘 만입니다. 지성민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쯤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 제어는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비를 강화하면서 미군과 동조로 북한의 추가 도발 진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4일 도발 이후 나흘 만입니다. 북한이 나흘 전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평양 서쪽 서해상에서 원형 궤도로 비행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 다음날 미사일 총국이 개발 중인 신형 순항미사일 불화살 3-32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북한 미사일 총국은 순항미사일 시험이 무기체계에 부단한 갱신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불화살 계열이 기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인 화살 1형이나 화살 2형의 개량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화살 계열도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전술핵 탄두 화살 32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나흘 전에는 서해상에서 오늘은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높이는 모습입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저고도로 비행에 묘격이 쉽지 않은 데다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입니다. 태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회동했습니다. 대만 문제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동북아 상황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이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간 12시간의 회동을 가졌는데 미국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무기 테스트와 북러 관계 증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감안해 이런 우려를 직접 제기했으며 양측 간 이런 대화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러 간 무기거래와 고위급 인사왕래, 또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와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고조 방지에 역할을 하라는 요구를 직접 던진 겁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구체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최근 중국은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 순회이동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압박보다는 오히려 북중 간 고위급 인적 교류를 준비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我们注意到有关的报道，希望各方坚持政治解决的大方向，通过有意义的对话，均衡解决各自合理关切，推动早日实现半岛长治久安。 다만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충돌 방지 관리 모드에 들어간 만큼 미국과 각을 세우는 것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의 응급 입원 기간이 곧 끝납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해자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외부 출입이 불가한 서울의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통해 병원에서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A군의 신병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A군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군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배 의원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은 평소에도 돌을 지니고 다녔다는 진술과 범행 전 인근을 1시간여 넘게 배회하는 등의 행동이 계획범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배 의원을 마주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강조했습니다. A군은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외에도 병원 진료 처방 내역과 학교 생활 기록 등도 살피면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법부가 법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법리 다툼에서 패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1심이 끝났지만 여파가 상당합니다. 정매원 기자입니다. 5년을 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